이어서 저희도 영국 총리 사임 얘기를 좀 해야겠죠. 네. 이탈리아 얘기도 하셨는데 영국에 이어서 다음 내가는 이탈리아다. 그런데 이렇게 또 새로운 수뇌부가 들어서게 되면 그것이 불확실성이 될지 아니면 기대감이 될지 저희가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이탈리아 이슈인데, 자, 트러스 총리가 역사상 가장 짧은 재임 기간을 거치고 드디어 결국 사임했습니다. 네. 예. 그래서 키워드 첫 번째를 바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. 네. 격동의 45일이라고 네. 한번 칭해봤습니다. 뭐 아까 방금도 앵커님께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트러스 총리가 최단 기간에 퇴임한 인물이겠죠. 사임한 인물인데 중간에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BBC 방송에서 그 다우정신이라고 해서 이제 총리 공간을 칭하는 명칭인데 이 공간 그 공간에서 일하는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그녀는 고민이 많아 보였다. 이런 식으로 좀 또 인터뷰가 나왔고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물러섰습니다. 어찌 보면은 지금 상황이 실질적으로 영국이 좀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던 어제도 제가 마켓타임에서도 영국 자체가 경기 후퇴보다는 경기 침체로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어느 정도 이 40일이 넘는 동안에 별다른 효력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은데 이에 대한 영향으로 사실은 미국 시장도 약간의 흔들림이 좀 나왔었습니다. 파운드도 마찬가지고요. 어쨌든 후임자가 빠르게 선정이 돼야지만 이 파운드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부터는 오히려 파운드 안정화를 우리가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. 새로운 또 정책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를 격동의 45일 트러스 총리로 한번 잡아봤습니다. 네. 지금 그 보리스 존슨 직전 총리가 캐리비안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다가 지금 막 급하게 귀국하고 있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어요. 뭐 그렇습니다. 혹시 지금 다음 총리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뭐 어쨌든 그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 트러스 총리가 사임을 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불안을 줬던 요소가 하나 제거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의 상승은 멈출 기색이 없어 보였습니다.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사실 더 해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 다음 이슈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을 사실 본장에서는 강하게 나스닥이 1.5%까지 올라가는 이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밀렸던 원인 바로 이겁니다. 이 두 번째 키워드는 99%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99% 하니까 뭐지 생각하실 텐데 이게 이제 저도 아침 이제 방송 오기 전에 페드와치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 숫자는 처음 봤습니다. 11월 1일부터 이제 11월 초에 이제 FMC가 있지 않습니까? 이때 이 기준금리 4%까지 도달하는 75bp 자이언트 스텝까지 이 기준금리 도달에 대해서 베팅할 이 월가 투자자들이 99%입니다, 여러분들. 이전까지만 해도 FMC 일주일 전이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대가 한 97%, 96%밖에 안 되는데 99%라는 수치는 좀 이례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에 대한 배경은 뭐냐? 바로 오늘 새벽 자정 이후에 있었던 1시에 이 필라델피아 하커 총재의 발언이 결정타였습니다.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서 잡는 의도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현재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에는 미력이 없다. 역부족이다. 역부족이다라고 나오면서 더 많은 긴축 그리고 올해 목표 22년도 기준금리를 4% 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발언이 나오자마자 성장주 위주, 특히 테슬라가 장중에 마이너스 6% 갭 하락했지만 반등이 나오고 있었거든요. 그 발언 이후에 쭉 빠지는 모습이 좀 보였기 때문에 이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99%, 75pm는 이제 뭐 확정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99%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그렇죠. 긴축 강도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강할 것이다.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도 급등을 했고 10년물도 지금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서 금리에 가장 취약한 기술주 위주로 빠졌던 것 같습니다. 간밤에 금융시장을 특히 주식을 미국이 전강 후 약으로 이끈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 국채금리의 상승. 이로 인해서 연준에서 긴축 강도를 99%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금 연준 위원들은 블랙아웃에 돌입했죠.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를요. 좀 희망의 뭔가 불씨를 찾자는 의미에서 블랙아웃이라고 한번 표현해봤는데 오늘부터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준 위원들의 입이
봉쇄가 됩니다. 잠긴. 예, 드디어 잠깁니다. 통상 FMC 전 일주일 전에 이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내일부터 진행이 되는 건데 이제 오늘 일정들을 보니까 연준 위원들의 주요 일정이 없습니다. 예,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에서 언급해드렸지만은 블랙아웃 기간이 돌입한다 된다면 큰 뭔가 변동성은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도 국채금리 특히 2년물, 10년물에 대한 주요 이 근거될 수 있는 국채금리가 사상 최고치 레코드를 기록했는데 불구하고도 미국 시장은 나름 선방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. 네, 그 정도로 올라갔으면 사실 오늘 사실 나스닥 기준으로 마이너스 3% 정도를 급락이 나왔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실적이 또 부러지는 기업도 워낙 많았다 보니까 따라서 국채금리에 대한 급등 대비해서도 어느 정도 선방했던 오늘 미국 증시였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블랙아웃 기간 별다른 게 없지 않겠습니까?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변동성이 나오겠지만 그나마 한시름 좀 덜 수 있는 차원에서 연준의 그 위원들의 입이 조금 이제 다물어지는 이 기간, 블랙아웃 기간, 좀 희망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세 번째 키워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. 그렇죠. 물론 장 마감 이후였지만 스냅도 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사실 스냅 같은 경우에는 미스 정도거든요. 미스. 보니까. 실적 예측을 완전히 잘못한 거군요. 근데 가이던스도 약간 좀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스냅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9분의 1 토막 났거든요. 그래서 참 이제 실적이 이제 이제부터 실적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?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. 저희 테슬라도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이 나와서 한국의 2차 전지에 영향을 줬고 스냅도 미국 장 끝나고 난 이후에 실적이 나왔습니다. 이런 이슈들을 보면 그래도 시장의 변동성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우리 시장 미칠 영향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? 가장 크게 보는 게 바로 원달러 변동인데 여기에서 원달러가 사실은 미국 시장에 잘 올라갔을 때는 오전 1시까지는 1,422원까지 하향 조정이 됐다가 지금 다시 1,430원까지 뛰어왔거든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원달러 지수의 근거래수 미국 달러 지수가 그나마 113 이하로 현재 안정화가 되고 있다. 그래서 아마 지금 어제 우리나라는 먼저 충격을 좀 받았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좀 보합선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고 중간에 미선물에 대한 변동폭에 따라서 주가가 향락이 좀 격동되지만 개인적으로는 투자하는 걸 드리자면 어느 정도 많이 맞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는 바닥을 다시 한번 다지는 이런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후반에 좀 뒷심이 있어야 될 텐데 전강 후약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까지 살펴봤습니다.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.